안녕하세요. 오영석입니다. 오늘도 오영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이제 카말라 해리스 확정됐죠. 공화당 대선 후보는 트럼프,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카말라 해리스인데 둘의 토론, 맞짱 토론이 언제냐 놓고 이제 관심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조 바이든하고는 이미 지난 6월에 토론을 했죠. 그래서 트럼프가 KO 승을 거두면서 조 바이든을 완전히 물러나게 했고요.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 역시 민주당 정치인 중에서 가장 약하고 약한 카말라 해리스가 됐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막 불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정치인이 나타났다는 듯이. 불륜으로 큰 정치인 아닙니까? 윌리 브라운. 그래서 원래 9월 4일, 그러니까 ABC하고 이제 2차 토론이 열리기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취소가 됐어요. 근데 카말라 해리스는 그 2차 토론 때 맞붙자고 트럼프하고 그렇게 제안한 반면에 트럼프는 지난번에는 CNN에서 토론했으니까 이번에는 박스뉴스 9월 4일에 박스뉴스에서 한판 붙자. 왜 내가 맨날 원정만 뛰냐 이거죠. 트럼프는 여태까지 모든 토론을 다 불리한 쪽에서 이렇게 많이 치렀죠. 제가 말하는 건 이제 민주당,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항상 CNN 아니면은 MBC, ABC, CBS 이런 데서 토론을 했는데 역시 MBC, ABC, CBS도 다 이제 좌파 진영이죠. 친민주당, 친 카말라 해리스, 친 오바마 진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9월 4일에 하자고 했는데 펜실베니아에서, 근데 카말라 해리스가 거절했습니다. 자,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과연 누구를 부통령 후보로 결정할까? 제가 그 전에 그렇게 예상을 했죠. 자시 샤피로 주지사,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로서는 펜실베니아를 놓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번 대선을. 보통 이제 그게 상식이었거든요. 플로리다하고 오하이오,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요 세 개 주 중에서 두 개 주를 먹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많이 되는데, 근데 이제 지난 2020년 선거 때는 예외가 됐습니다. 트럼프가 오하이오하고 플로리다에선 이겼지만 펜실베니아를 놓쳤거든요. 근데 두 개 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한테 졌죠. 근데 이제 자시 페럴맨이 과연 좋은 후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에 민주당이 이제 안티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조금 선회했죠. 바이든 정부 내내 이렇게 친 이스라엘, 그리고 작년 10월 가자 전쟁 이후 계속 이제 줄곧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 편을 들어왔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특히 젊은 층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친 이스라엘만 해가지고는. 그래서 요새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친 하마스 쪽으로 좀 방향을, 뭐 친 하마스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렇게 친 이스라엘 모습은 보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자시 셔피로 라스트 네임만 봐도 알 수 있죠. 셔피로는 유대인 성이죠. 그래서 자시 셔피로를 선택하지 않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존 페럴맨 같은 경우에도 펜실베니아 상원의원 존 페럴맨도 자시 셔피로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그럼 자시 셔피로가 친 이스라엘 유대인이거든요. 자, 그리고 좀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박스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하고 10년 전에 재혼한 세컨드 젠틀맨이죠. 덕 엠하프가 첫 번째 결혼 생활 당시 외도를 인정했습니다. 덕 엠하프도 유대인 출신인데요. 엠하프가 성명을 통해 최근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의 불륜 보도를 인정했다고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엠하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결혼 당시 내 행동 탓에 전처와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내 책임이었고 이후 전처와 가족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드디어 해리스 진영을 상대로도 확실한 검증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계속 검증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대한 언론, 보수 언론, 그러니까 친 바이든 방송, 친 해리스 방송 언론 매체가 아닌 이제 다른 매체들이 계속 이제 파헤치고 있습니다. 엠호프는 이렇게 밝혔어요. 첫 번째 결혼 당시 내 행동 탓에 전처와 힘든 시간을 보냈다. 전적으로 내 책임이었고 이후 전처와 가족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죠. 데일리 메일은 엠호프가 딸이 다니던 사립학교 교사와 불륜 관계였고 결국 이혼 이유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사가 임신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엠호프는 성명에 불륜 사실을 인정한 것 이외에 추가로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임신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 했는데 여교사와의 관계는 엠호프가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기 수년 전에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엠호프는 첫 번째 부인하고 2009년에 이혼했고 2013년에 해리스 부통령을 지인 소개로 만나서 이듬해 결혼했습니다. 엠호프는 해리스하고 결혼 전에 과거 불륜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카멀라 해리스도 불륜의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윌리 브라운하고 자기보다 31살 많고 아버지보다도 한 살 많은 사람하고 오랫동안 사귀면서 정치 네트워크를 쌓아가지고 그 덕분에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됐고 샌프란시스코 그 검사장이 됐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그 덕분에 윌리 브라운 하고 정치 네트워크 그리고 뭐 몬텔 윌리엄스하고 쓰리썸 관계였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전해드렸죠. 제가 영상도 여러분께 공개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4년 전 해리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러닝메이트가 되는 과정에서도 바이든 캠프가 엠허프 불륜 문제를 검토했다고 합니다. 유명 라펌 DLA 파이퍼에서 근무했던 엠허프는 해리스가 연방상원의원을 거쳐 사상 첫 여성 부통령이 되는데 충실하게 외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허프는 해리스가 부통령에 취임하자 이해충돌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 라펌을 그만두고 워싱턴 DC 조지타운대 로스쿨에서 방문 교수를 지내면서 이렇게 몸을 낮췄습니다. 엠허프 첫 번째 부인은 불륜만이 이혼 사유가 아니라면서 전 남편을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키르스틴 엠허프는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오래전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결정했다. 전 남편은 아이들에게 훌륭한 아버지였고 지금까지 나에게 좋은 친구로 남아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엠허프는 첫 번째 결혼에서 1남 1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두 자녀는 해리스 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최근 공화당 부통령 후보 제이디 밴스 연방 상원 의원이 해리스 부통령이 자녀가 없다는 점을 비판했죠. 그러면서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엠허프도 그렇고 카말라 해리스도 뭐 오랫동안 불륜의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윌리 브라운하고 사실상 오픈 관계이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왜 뉴욕타워 CNN은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LA 타임스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트럼프가 검찰총장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으로서 카말라 해리스가 기소를 많이 하지 않았다. 범죄자들한테 너무 좀 소프트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했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캘리포니아주 가장 큰 문제는 교도소가 지금 더 많아야 돼요. 근데 계속 이렇게 교도소를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도소가 이제 비어 있고요. 여러 곳이. 근데 교도소를 지금 늘려야 된다. 캘리포니아가 지금 바로 잡으려면 일단 교도소를 늘려야 돼요. 예. 캘리포니아 북가주, 남가주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카말라 해리스가 샌프란시스코 리버럴이라는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물론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막 띄우고 있고 여론조사에서 막 앞서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것도 사실이 아니거든요. Real Clear Politics 평균 지지율을 한번 보면은요. 여전히 지금 일단 7월 21일까지 조사이긴 한데 트럼프가 이렇게 다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이제 계속 한번 지켜봐야죠. 카말라 해리스하고. 지금은 이 조사는 지금 바이든하고도 좀 섞여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요. 트럼프가 다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위스콘신에서 0.2%, 펜실베니아에서 2.7% 이렇게 앞서고 있고요. 미시간에서는 해리스가 2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자주 역시 다 트럼프가 앞서 있어요. 그럼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물론 최근 보면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일부가 이제 트럼프 지지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침투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빅테크 진영에서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최근에 트럼프하고 통화를 자주 한다고 그런다. 그래서 트럼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돕지 않겠다고. 예, 지난번에는 도와줬죠. 2020년 선거 때. 그러면서 트럼프 보고 되게 감명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주먹 불끈 쥐는 모습 보고 이렇게 그 총알 픽업된 다음에 fight 그 장면이 badass였다. 진짜 상남자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거는 반대로 해석하자면은 마크 저커버그가 최소한 이렇게 팩은 세우지 않더라도 일론 머스크처럼요. 하지만 이렇게 정신적으로는 트럼프 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도 이제 팩을 세워가지고 유권자 데이터를 통해서 트럼프를 도와주겠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CNBC에서 보도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본격적으로 지금 트럼프 지원에 나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팍스뉴스 토론 놓고 또 한 마디 더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카말라는 이게 안 돼가지고 자기하고 이렇게 토론을 피하고 있다는 듯이 얘기를 했고요. 그 팍스뉴스 토론 아니면은 토론 안 하겠다는 뜻까지 내비쳤습니다. 9월 4일 제안했는데 카말라는 일단 거부했다고 제가 전해드렸죠. 특히 카말라 해리스가 앞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절대로 쓰지 말자고 그렇게 선언을 했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역시 이제 보수 진영에서 계속 공격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메인스트림 미디어하고 인터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카말라 해리스 여태까지 인터뷰한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선 후보로 결정된 이후에도. 그런데도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계속 이렇게 띄워주기만 하고 있죠. 트럼프는 여기저기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카말라 해리스가 뭐 팍스뉴스나 뭐 뉴스맥스, AON 이런 데 나와서 인터뷰할 리 만무하고요. 뭐 에팍타임스나 브라이트바트하고도 인터뷰할 리 만무하죠. 트럼프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Does anyone notice that Kamala Harris doesn't do interviews? 사람들 느끼고 있냐? 카말라 해리스는 인터뷰를 안 하고 있다. That's because she's really dumb. 그건 그녀가 매우 멍청하기 때문이다. She's unable to speak properly without a teleprompter. 텔레프롬터 없이는 말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she has an extremely low IQ. IQ가 굉장히 낮다. 지금 이제 low IQ 계속 비판하고 있죠. 왜냐면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자꾸 그리고 민주당 진영에서 트럼프 인지력 뭐 고령 테스트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렇게 반격을 하는 거예요. 낮은 IQ 그 변호사 시험 떨어지지 않았느냐. 카말라 해리스도 인지력 테스트 해야 된다 이렇게 반격을 하니까 그냥 수그러졌죠. 카말라 해리스는 ABC, 자기 ABC도 친민주당 방송이니까 The View 방영하는 방송국 아닙니까? 9월 10일 ABC 토론만 하자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땐 트럼프가 ABC 나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9월 10일 어차피 카말라 해리스가 팍스뉴스에 나올 리는 만무하고요.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원정 또 한번 뛸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CNN 원정 경기에 한번 뛰어가지고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할 거라고 봐요. 이제 그 서로 간에 얘기할 때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CNN 룰대로 적용하더라도 ABC에서 그래도 트럼프가 카말라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JD 밴스의 Hillbilly Elegy가 지금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리스트에서 넘버원으로 등장했습니다. 예, JD 밴스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커지니까 사람들이 그가 직접 쓴 그 전기를 읽고 자서전을 이제 읽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도 지금 탑10 안에 들어가 있고요. 영화가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라고요. 저도 책은 아직 안 읽어봤지만 책을 한번 저도 사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JD 밴스가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뒤에 힐빌리 엘러지가 무려 7월 15일 이후 지금까지 그러니까 보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75만 부나 팔렸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미디어 트루스 플러스가 동영상 플랫폼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화제를 모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디어 및 기술 그룹 TMTG죠. 예, 그래서 새로운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루스 플러스의 단계적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데빈 누네스 전 연방 하원 의원이죠.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주 하면서 정보위원장도 했습니다. 그 연방 하원 정보위원장 출신인데요. 보도자료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우선 우리는 인터넷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한 안전한 항구를 제공하기 위해 트루스 소셜을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대기업이 외면하거나 취소할 위험에 처한 훌륭한 TV 콘텐츠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있고 새로운 CDN을 취소할 수 없도록 자치기술 스택과 하드웨어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많은 개선 사항을 출시하고 플랫폼에 멋진 새 콘텐츠를 추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시로 iOS 사용자는 앱을 업데이트해야 하지만 안드로이드와 웹 사용자는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는 기존 채널 플랫폼이나 작은 창을 통해서 스트리밍 콘텐츠를 볼 수 있고요. 또 앱의 다른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역시 경합주죠.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이제 마가 유세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 흑인 여성이 굉장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카말라 해리스가 자기가 흑인이라고 막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흑인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 인종 카드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윌리 브라운 마누라한테 한번 물어봐라. 윌리 브라운 마누라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side from her record as a prosecutor, why don't we ask Mrs. Willie Brown if Kamala Harris cares about black families? 제가 검사 출신이었다는 거 빼고 윌리 브라운의 마누라, 미세스 윌리 브라운한테 한번 물어보자. 과연 카말라 해리스가 흑인 가정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흑인 가정들을 위하는지. 윌리 브라운 여사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CNN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흑인 이발소, 바버샵에 가가지고 카말라 해리스 인종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카말라? 흑인 아닌데? 그럼 자꾸 카말라 해리스가 그동안에 인도계라는 것을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AP통신 지금 로런 보버트 연방 하원 의원이 정확하게 짚었어요. President Trump is right. She switched.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했다. 그녀는 바꿨다. 인도계 최초의 연방상원의원에서 최초의 흑인 부통령 후보. 이런 식으로요. 프로파일이 커지니까 인종도 바뀌나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칼 리튼하우스 기억하실 겁니다. 칼 리튼하우스가 이제 그 정당방위로 이렇게 무죄 판결을 받았죠. 총격 사건에 대해서 사람 한 명을 죽였는데 위스콘신주 카노샤에서 그랬습니다. 2020년에. 그래서 이제 보수 진영이 많이 좋아했는데 근데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고 찍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론 펄을 찍겠다고 합니다. 론 펄은 후보도 아닌데요. 건 로비 그룹 락키 마운틴 건 오너스에서 이렇게 그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오너가 굉장히 트럼프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같이 이제 트럼프를 안 찍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여성 사진 여러분께 안 보여드렸는데 예. 딸의 이렇게 낸이었다고 그럽니다. 낸이. 이 여성하고 바람이 났었대요. 카멀라 해리스 남편 덕 햄하프가 첫 번째 부인하고 같이 있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지 클루니,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가 2028년 출마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아니면 2028년이 아니면 2032년이겠죠. 근데 아마 카멀라 해리스가 질 것을 계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조지 클루니가 오바마하고 절친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에 오피니언 피스를 쓰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물러나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카멀라 해리스를 즉각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자, 근데 이제 조지 클루니가 다음에 대통령 선거 이제 후보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로널드 레건 그 전에 영화 배우 출신 로널드 레건도 출마해서 대통령이 됐죠. 캘리포니아 주지사 거쳐서. 근데 조지 클루니가 정치를 정말 어느 정도로 아는지는 의문이에요. 예. 그래도 레이건은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았고 트럼프 같은 경우도 연예인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부동산 재벌로서 이제 TV를 탄 거고 리얼리티 스타가 된 거고 정치 농객으로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뛰었죠.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알았죠. 카럴 로브도 인정했던 바입니다. 근데 이제 오바마하고 친하니까 오바마 정치 네트워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조지 클루니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유명한 여론조사 전문가인데요. 프랭크 런츠. 저도 그 전에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프랭크 런츠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딱 이 질문 하나로 그 카멀라 해리스를 날려버릴 수가 있다. 트럼프가 뭐라고 묻냐면은 Can you name one thing she accomplished as vice president? 부통령으로서 네가 한 치적이 뭐가 있냐? 한 개라도 대봐라. 국경 담당했죠. 사던 보르 자르였는데 완전히 엉망진창이었고 뻥 뚫어놨죠. 그래서 1,000만 명 이상 들어오게 했습니다. 불체자하고 난민들을.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원했던 거니까 목표 달성은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는 못하죠. 국민들 앞에서. 우리는 불체자 1,000만 명 이상 데려오는 게 목표였는데 그 목표 달성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카말라가. 그리고 트럼프가 오늘 랠리에서 저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를 많이 비난했습니다. 공화당 주지사이긴 하지만 2020년 선거 때 그 문제 삼았죠. 선거 결과에 대해서. 캠프 주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나쁜 남자다. 충성심 없는 남자고 매우 별로 볼 것 없는 그런 평균적인 주지사다. 그러면서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주지사 당선은커녕 후보도 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캠프는 범죄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공화당과 당 단결에 맞서 싸워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캠프 주지사 부인을 겨냥해서는 대선에서 트럼프 대신 자기 남편을 찍을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예, 트럼프가 조지아주 주민들 앞에서 같은 공화당 소속 조지아 주지사를 공개적으로 비방한 거는 이제 그 2020년 대선 때문이죠. 그때 이제 바이든한테 1만여 표 차로 졌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계속 개표를 했잖아요. 몇 주간. 계속 개표해서 야, 그럼 내 표도 더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11,000표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제 논란이 됐던 거죠. 그래서 브라이언 캠프도 주지사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X에 글을 올렸는데요. 사소한 개인적 모욕과 동료에 대한 공격, 과거에 대한 그런 집착을 그만둬라.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어쨌든 공화당은 지금 완전 이제 트럼프 당이 됐는데 약간 브라이언 캠프는 좀 이렇게 팽당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가 진짜 흑인냐 인도계냐 놓고 지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불을 지폈죠. 어떻게 보면 그 덕분에 JD 밴스를 향했던 그런 캣레이디 공격이 좀 수위가 이렇게 많이 내려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일부러 이렇게
그 제이디 밴스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센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지지단체인 Article 3 프로젝트 창립자이자 대표인 마이크 데이비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자금을 모금할 때는 인도인이지만 표를 얻기 위해 노력할 때는 흑인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그 출생 증명서를 보면은 그 트럼프가 이제 그 출생 증명서 카말라 해리스 출생 증명서를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모치는 인종의 백인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카케이션. 그리고 부치는 자메이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메이카 원주민 혈통인데 자메이카는 북아메리카 섬나라죠. 그래서 아프리카와는 거리가 멉니다. 예. 자, 보시죠.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불체 난민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EBT 푸드 스탬프 밸런스가 13,400불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캐시 밸런스는 4,498불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Millions of Americans can't afford groceries, gas and rent. 하지만 수백만 미국인은 그로서리, 가스 그리고 렌트비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 트랜스젠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성 복싱 경기에 출전해서 지금 결승전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유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좋은 남성 복서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재집권할 경우 스포츠 경기 중 유사한 상황에 놓인 여성을 보호하겠다고 그렇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트럼프가 팁에는 세금을 떼지 않겠다고 그렇게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혜택과 팁에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글을 올려가지고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뉴스위크도 웬일로 이렇게 트럼프한테 좀 긍정적인 기사를 내놨어요. 사실 뉴스위크는 거의 전폭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던 정치 출마하기 전에는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언론이었어요. 트럼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1위에 올라오기도 했어요. 트럼프가 정치 출마하기 전에는 대선에 출마하기 전에. 근데 어쨌든 트럼프는 팁에 대해 세금 부과를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대중의 이렇게 지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67%가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트럼프 말에. 트럼프는 팁에 대한 세금 부과를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일찌감치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팍스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왜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을까 궁금해한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사회보장 혜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렇게 논평했는데 트럼프는 노인들은 사회보장세를 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자 트루소셜 게시물에 그렇게 등장을 했고요. 하지만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대처할지 어떤 대상에 어떤 원칙으로 과세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사회보장청 웹사이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회보장을 받는 사람 약 40%가 혜택에 대해 연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건 일반적으로 혜택 외에 다른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상당한 소득에는 임금, 자영업 소득, 이자, 배당금, 그리고 세금 보고서에 보고해야 하는 기타 과세 소득이 포함된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팁에 세금 부과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부과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